네, 국어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번 모듈 연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여러분 실제로 연설을 작성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가들의 작가라고 불리는 글쓰기 교수법의 대가 윌리엄 진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다. 네, 글쓰기는 어렵습니다. 쓰면 쓸수록 쓰기 어려운 게 글쓰기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으로 따지면은 그 근육과도 같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운동을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하나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0개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글쓰기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더 글을 잘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글쓰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게 3가지입니다.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듣는 경우 이제는 좀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통일성은 그 하나의 주제로 글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그 주장과 그 근거가 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려고 했지? 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게 돼요. 그랬을 때 글 전체가 오직 하나의 주제로만 글 전체의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만 이어질 수 있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은 끝에도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앞에서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집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면은 주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는 긴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긴밀성은 결국 그 문장과 문장 또는 문단과 문단 단어와 단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연결 과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연스러운 연결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무언가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논리성인데요. 논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논증의 과정입니다. 논증의 과정으로서 주장을 했으면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타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논리적 전개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통일성, 응집성, 논리성 이야기만 들으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서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꿀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개의 문장을 오직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철수는 영희를 만나고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 문장에서는 크게 이상한 부분이 없는데요. 이런 문장도 사실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희를 만났다와 밥을 먹었다와. 그러면은 이런 문장도 충분히 좀 짧게 한 개의 문장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을 수 있도록 끊어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2번째 팁은요. 글은 무조건 짧게 쓰는 겁니다. 이 짧게라고 하는 표현은 간소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소함이 될수록 글은 굉장히 명료함이 올라갑니다. 명료함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 상대방이 글을 읽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 구조로만 글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버릴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거는 무조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문장을 길게 쓴다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최대한 쉼표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쉼표를 쓴다는 것은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은 짧게 써야 명료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번째,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글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게 이렇게 글이 전개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 맞게 내가 글이 잘 익히는가 하는 것을 소리내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째 쓰기 윤리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즘 이거 안 지키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쓰기윤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거 쓰기윤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5가지 좀 여러분이 확인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언가 자료를 인용하실 때 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어떠한 내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자료를 인용할 경우 여러분이 연설문 쓰시다 보면 또 인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되고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글을 함부로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표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5번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가짜뉴스인 거죠. 그래서 이 쓰기윤리는 여러분이 글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요. 초고는 언제나 쓰레기다라고 하는, 여기 초고라고 하는 건 처음 작성하는 글을 이야기해요. 이건 언제나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로 보고 계신 이거는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친 해밍웨이의 작가 수첩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결국 이 글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해석하면요. 결국 초고는 어떠한 가치도 없어. 어떠한 가치도 없다. 라는 거고, 좀 다르게 번역하면 초고는 쓰레기야.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shit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좋지 않은 표현이니까요. 그랬을 때 처음 글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 쓰기를 해야 돼요. 내가 쓰는 글은 언제나 고쳐 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글을 너무 공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글은 빠르게 작성하시고 고쳐 쓰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5가지 팁들을 같이 기억해 보시고 이 팁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연설문을 멋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